아빠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기력도 없는 게 이런 건지 몸이 무거운 걸 넘어서 그냥 감각이 없었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충격을 제대로 느낄 겨를도 없이 문상 온 사람들을 맞이하고 장례 절차들을 챙기느라 저는 밥 한 숟갈도 제때 삼킨 기억이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말자. 우리 아빠 가시는 길 제대로 보내드리자는 그 생각 하나로 버텼죠. 그렇게 마지막 발인까지 마치고 아빠 영정 사진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서야 그제야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이제 정말 아빠가 제 곁에 없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하지만 막상 힘들게 돌아간 집은 텅하니 비어 있었습니다. 나를 위로하고 달래줄 남편은 대체 어디 있는 건지. 홀로 남겨진 집안에서 저는 너무 쓸쓸했습니다. 남편은 아빠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회사에 급한 미팅이 있다는 핑계로 자리를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딸뿐인 집안에 사위가 대신 상주 노릇을 해야 마땅했지만 남편은 장례식 내내 마음이 딴 곳에 있는 듯 했었고, 이럴 때 남편에게 위로라도 받고 싶었지만 저는 혼자여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와서야 힘이 풀리듯 주저앉아 버린 저는 이제야 좀 울어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부서질 듯 큰 소리를 내며 현관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디 있어? 어머니? 어? 너 여기 있었네? 집에 있는데 왜 기척이 없니?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소리치듯 저를 불렀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당황해서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죠. 분명 도어락 누르는 소리도 안 났고 문은 잠겨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어떻게 마음대로 문을 열었나 싶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 손에 들린 도어락 마스터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열쇠를 건넨 건 아무래도 남편이겠구나 싶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걱정해서 집으로 찾아오신 줄 알았습니다. 일 때문에 바쁘다는 남편이 자기 대신 시어머니를 저한테 보낸 걸 거라 멋대로 상상했죠.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는 뭘 어떻게야? 차 타고 왔지? 아니 근데 너는 뭐 한다고 이렇게 늦었니? 발이는 아침 새벽부터 하는 건데 어쩐다고 저녁이 다 되도록 소식이 없었어? 집에는 왜 이렇게 늦게 와? 내가 전화를 몇 통을 했는데 받지도 않고 말이야. 장례 치르고 친정에 짐 정리하고 바로 오는 길이에요. 이제 막 집에 도착했어요. 전화는 배터리가 다 돼서 받지 못했고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 어쩐 일로 오셨냐니까요? 갑작스러운 시어머니 등장에 당황했음에도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유라도 듣고 싶어 시어머니에게 몇 번이고 무슨 일이시냐 물었지만 제게 볼 일이 있어 보이는 시어머니는 제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이 집 주인인 양 거실로 들어가 소파 상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너 여기 와서 앉아봐라. 내가 너한테 긴히 할 말이 있다.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 당장이라도 쓰러져 잠들고 싶었지만 며느리인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무리한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기에도 이미 너무 지쳐서 대응할 힘도 없었거든요. 그런 저를 뚫어지게 보던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예, 너 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10억이라면서? 예? 이미 얘기 다 들었다. 너 받을 재산이 10억이라며. 그치? 시어머니의 물음에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거든요. 이제 막 아빠의 장례가 끝나고 재산 문제는 딸인 저조차도 생각하지 못한 와중에 시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나 싶었어요. 그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니? 내가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아무튼 너 10억 받는 거냐 아니냐? 그걸 왜 물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말하셨어요. 부정하지 않는 걸 보니까 받는 게 맞기는 맞는 모양이네. 아휴, 너무 잘 됐다. 그럼 그 중에 5억은 너희 아주버니 줘라. 그 말을 들은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한 그 말도 안 되는 말이 농담인지 아니면 제가 그냥 상황을 오해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아주버니께 5억을 드리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얘가 왜 사람 말 귀를 못 알아듣니? 네가 받을 10억에서 반절 떼서 네 아주버니 주라고. 형제간엔 비슷해야 집안이 화목한 거야. 너 우리 집 며느리 아니냐? 시댁 식구들끼리는 서로 나누고 도우면서 살아야지. 그 순간 저는 제 안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감히 내 앞에서 돌아가신 아빠의 유산을 가지고 운운하다니. 아빠가 이 상황을 보시면 뭐라고 생각하실까 싶더라고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빠는 말수가 많은 분은 아니셨어요. 무뚝뚝했고 표현도 서툴렀죠. 그래도 저한테는 누구보다 든든한 아버지였고 언제나 제 편인 분이셨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어요. 아빠가 우연히 학교 근처까지 저를 데리러 오셨다가 제가 혼자 울고 있는 걸 보게 되셨죠. 그때 아빠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더니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사는 게 원래 좀 서러워. 사람들도 내 마음 같지 않지. 근데 그걸 참아내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거더라. 나중에 가보면 진영이 네가 이길 거야. 위로라고 하기에는 서툴고 다정함과도 거리가 먼 말이었지만 그때는 왠지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말이 제 삶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저는 서러운 일,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잘 참았습니다. 원래 세상살이 다 그런 거라고 결국 끝에 가서 견디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는 아빠의 말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혼자서도 잘 살고 있다 생각했던 어느 날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겁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땐 제게 그렇게나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참 감동이었어요. 작은 일에도 저를 위로해주고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응원해주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았고 이 사람이라면 내 편이 되어줄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고 아빠에게 얘기를 했을 때 아빠는 기뻐하시면서도 많이 걱정하셨어요. 네가 괜찮다고 하니 믿지만 그래도 혹시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절대 혼자 참지 마라. 무리하게 참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참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시던 아빠가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제가 아빠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남편의 그늘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겪기 전에는 잘 몰랐으니까요. 아무래도 아빠는 제가 시집을 가면 더 이상 아빠가 저를 책임지지 못하신다는 걸 알고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빠 품 안에 있을 때는 아빠가 참고 버티는 저를 지지해 주시겠지만 결혼해서는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아빠의 말뜻을 알지 못했고 참기만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을 귓등으로 흘려들었습니다. 다행히 처음에는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다 좋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열심히 할 때마다 곧잘 한다며 칭찬을 해주셨고 저는 제가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생각하며 잔뜩 들떠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잘하기만 하면 어머님이 끝까지 저를 좋아해 주실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건 제가 말 잘 듣고 맞춰드릴 때만 통하는 칭찬이었습니다. 며느리로서 할 도리를 다 하고 인내하고 참아야만 좋은 며느리였던 거죠. 그러나 살다 보면 누구나 부딪히는 순간이 오잖아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굽힐 수 없는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표정이 굳어지는 시어머니를 보며 그때부터 뭔가 달라졌다는 걸 서서히 느꼈어요. 그래도
저는 참고 또 맞췄습니다. 시댁제사, 경조사, 잔소리. 조금만 더 하면 나아지겠지. 가족이라는 건 원래 이런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시댁 일을 저에게만 떠넘겼고 저는 시댁에서 혼자 이방인인 것처럼 힘들고 쓸쓸한 시간을 버텨야 했죠. 그러던 와중에 아빠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아빠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신 채로 중환자실에 계셔야 했고 온 가족이 아빠를 위해 기도했지만 결국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빠가 병원에 계시던 그 짧은 기간 동안 남편은 단 하루 잠깐 병문안을 왔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회사 일을 핑계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바쁜 건 알죠. 남편은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고 늘 바쁘다는 말을 달고 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가장 힘든 순간에 제 곁에 남편이 없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남편은 알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빠를 보낸 상실감에 울부짖고 싶은 심정인 제 곁을 남편은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와중에 장례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유산 이야기를 꺼내는 시어머니를 보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 가족은 나라는 사람을 존중해주지 않는구나. 나를 자기들 식구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말이죠. 어머니, 지금 제가 들은 게 맞나요? 지금 저희 아버지 유산을 아주버니께 드리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그네가 지금 사업도 힘들고 애 학비에 차 할부에 이래저래 힘들다고 하더구나. 그러니 너희가 이럴 때 좀 도와줘야지. 형은 빈털터리인데 동생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니? 원래 형제들은 서로 돕고 사는 거야. 그게 잘 사는 거라니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친상을 당한 며느리에게 돈 얘기를 꺼낸다는 게, 그것도 남의 유산을 가지고 입에 올린다는 게 사람이 할 짓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장례식을 치르며 단 한 번도 제 입으로 유산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어요. 아니, 애초에 그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대체 그 얘기를 어디서 들으신 건지, 게다가 아주버니에게 돈을 나누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슬픔이며 피로며 감정이라는 감정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고 속에서 뭔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미신 운운하며 아빠 장례식장에 조문도 오지 않은 시어머니가 할 소리는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려고 제가 장례 끝나고 돌아오자마자 오신 거예요? 제가 드린 적도 없는 열쇠는 어디서 나셨어요? 이 얘기가 급해서 노크도 하지 않으시고 쳐들어오신 건가요, 어머니?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누가 들으면 내가 도둑이라도 된 줄 알겠다? 엄마가 자식 집에 드나드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 여기 우리 아들 집인데 내가 뭐 못 올 때 왔니? 어머니, 저 이제 막 장례 끝났어요. 오늘이 저희 아빠 발인이었다고요. 근데 저희 아빠 장례식에도 안 오신 어머니가 저희 아빠 유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지 않나요? 내가 장례식에 못 간 건 이유가 있다고 다 말했잖니. 내가 올해 삼재가 들어서 그런 데 다니면 안 된다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돈 장례식에 안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너는 내가 장례식 갔다가 괜히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냐? 나까지 어떻게 돼버려야 속이 후련하겠어? 그래도 저는 어머니 사정 생각해서 이해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대놓고 유산 얘기 꺼내시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네요. 어머니, 지금 저한테 실수하시는 거예요. 조심해주세요. 얘가 또 나를 나쁜 사람 만들고 있네? 아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 정도도 못 물어보냐? 너는 뭐가 그렇게 빡빡해? 어차피 상속은 네가 다 받을 거라며. 자식은 너 하나뿐이고, 응? 너도 하루아침에 그런 큰 돈이 생기면
주변 식구들 생각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어려운 식구들 좀 도우면 안 돼? 며느리라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지.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지 끝까지 당당한 시어머니의 태도에 저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였습니다. 도대체 이 집구석은 어떻게 됐길래 이런 상황에도 돈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지 황당했어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평정심을 찾으려 애쓰며 최대한 화를 억누르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볼 시어머니이니 너무 무리하게 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참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시모도 그만할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유산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어머니. 그리고 그 돈은 아버지께서 저한테 남겨주신 겁니다. 아주버니랑은 아무 관련 없는 돈이라고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너 이렇게 이기적인 애였니?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네가 시댁에 시집 왔으면 너는 우리 집 식구인 거야. 그러니 네 것도 우리 집안 거나 마찬가지지. 며느리는 자기 집안보다 시댁을 먼저 생각해야지. 며느리는 죽어도 시댁 귀신 된다는 거 모르냐? 너만 잘 살면 무슨 소용이니? 가족은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네 아주버니는 애도 둘이나 되는데도 외벌이에 이래저래 빠듯하잖니. 너희는 아직 애도 없고 둘이 벌면 되는데 그 5억쯤 나눠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 순간 이건 그냥 억지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말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장난으로 제 유산을 탐내는 게 아니라 정말 작정을 하고 왔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호해야겠다는 생각에 딱 잘라 얘기했어요. 어머니, 그건 저한테 상속된 재산입니다. 아주버니는 물론이고 남편도 상관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그걸 아주버니와 나눠줘야 하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싹 바뀌셨어요. 조금 전까지는 살살 웃으면서 저를 구슬리려고 하시던 분이 웃음기를 지우고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갑자기 변해버린 시어머니의 태도에 저는 무서울 지경이었어요. 너 지금 말버릇이 그게 뭐니? 내가 지금 우리 가족 생각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그렇게 뚝 잘라 말해? 너 기어이 욕심을 부리겠다 이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우기셔도 저도 할 말은 해야겠어요. 어머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세요. 저도 시댁 며느리로서 제 역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으셨어요. 어떻게 저희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세요? 너 아주 안 되라이구나. 며느리가 버르장머리 없이 굴면 집안이 망하는 거야. 네가 네 아주버니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니? 아니면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이라도 하고 싶니? 그래야 정신 차리겠어? 아빠 병원 입원 때부터 장례까지 거진 일주일을 밤낮 없이 보내고 이제는 눈뜰 기력도 없던 저였습니다. 방금 막 장례가 끝나고 모든 게 아직 정리되지도 않았고 저는 그저 집에서 눈 한 번 붙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무렇지도 않게 유산을 나눠달라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어야 한다니 순간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제서야 저는 저의 결혼 생활에 회의가 들었습니다. 유산을 내놓으라 하더니 이혼을 가지고 협박까지 하는 시어머니라니 이게 정말 가족인가 싶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더는 못 듣겠네요. 저 지금 너무 힘들고 피곤해요. 어머니, 그만 집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에 돈 가지고 이러시는 거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너 지금 나를 뭐로 생각하고 있는 거니? 너는 지금 내가 돈 욕심내는 사람이라는 거니? 참 기막혀서 정말. 널 시어머니가 그렇게 보이냐? 아니, 가족끼리 좀 돕자고 하는 걸 욕심으로 생각해?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다. 이게 며느리가 돼서 지 남편 가족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네? 그만하시라고요. 저 지금 며느리라서 참는 거예요.
어머니가 무리하게 구시는 거 억지로 참고 있는 거라고요. 네가 안 참으면 뭘 어쩔 건데? 대체 저희 아빠 유산을 왜 탐을 내세요? 그 돈 시아버지가 주시는 거 아니고 저희 아빠 거예요. 아주버니 아버지 아니고 저희 아버지라고요. 우리 아빠 유산이라서 제가 받는 건데 왜 그걸 아주버니한테 떼어주나요? 가족이고 어쩌고 이건 순날강도 같은 생각이잖아요. 더 이상 참지 못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에게 거실 문을 가리키며 말씀드렸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도 이제 막 상치름 며느리한테 할 말 못할 말 가리셔야죠. 저는 어머니랑 더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서 끝내주세요. 저 쉬어야겠으니까 이제 집에서 그만 나가주시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아들 집에서 네가 뭔데 나를 나가라 마라 해? 어디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쫓아? 이런 싸가지 없는 것 봤나? 여긴 남편 집이기도 하지만 제 집이기도 해요. 그리고 애초에 정도 없이 나서신 건 어머니가 먼저셨어요. 제 아버지 유산 가지고 어머님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시죠. 어머니야말로 말도 안 되는 행포 부리지 마세요. 경찰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당장 나가시라고요. 화가 난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늘 고분고분 말 잘 듣던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니 당황스러운지 그제서야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지면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시어머니를 현관까지 내밀었습니다. 갑자기 이성을 잃을 듯이 고함치는 저의 기세에 시어머니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현관으로 밀려나듯 쫓겨나야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까지 두고 보자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아? 우리 집안을 무시한 대가 네가 톡톡히 치를 줄 알아. 시어머니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문 밖으로 내쫓겼고 저는 미처 들고 가지 못한 신발을 현관 밖으로 내던지며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문을 잠궈버렸죠. 억울하고 분했지만 너무 힘이 빠져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쓰러져서 잠들고만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황당한 소동으로 남편의 진짜 얼굴까지 드러내게 될 줄 말이에요. 그날 밤 남편은 늦은 시간 퇴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그런 실랑이를 하고서 까무룩 기절하듯 잠들었었는데 남편이 한밤중에야 들어와서 저를 흔들어 깨우고 있더라고요. 일어나봐. 일어나서 나랑 얘기 좀 해. 일주일 넘게 제대로 눈도 못 붙였을 아내가 가엾지도 않은지 남편은 기어이 저를 깨웠습니다. 당장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며 그렇게 이기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지 저는 뻔히 예상이 되었죠. 어머니 성격에 남편에게 아까 있었던 일을 전하지 않으셨을 리 없으니까요. 왜, 나 일주일 만에 겨우 눈 붙인 거야. 근데 이 밤에 자는 사람을 꼭 깨워야겠어? 당신, 우리 엄마 신발도 못 신게 난리치고 쫓아냈다며. 그래서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자는 사람을 억지로 깨운 거야? 지금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알아? 당신 때문에 괜히 바쁜 내가 들들 볶였잖아. 진짜로 들볶였던 건 당신이 아니라 나야. 어머니가 아까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기나 해? 덕분에 아빠 장례 치른다고 진 다 빠진 내가 이제 겨우 잠들었는데 당신은 그런 나를 깨운 거야. 남편이라는 사람이 상치른 아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아니, 그래서 당신이 엄마를 집에서 쫓아낸 건 잘한 짓이야? 엄마가 얼마나 황당하셨으면 나한테 울면서 전화를 하시냐고. 당신 몰라서 물어? 어머님이 나한테 무슨 말 하셨는지 몰라? 뭐, 유산 얘기한 거? 당신도 다 알고 있었어? 역시나 남편은 그 얘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은 시모가 누굴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남편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남편이 장례식장에 오가던 친인척들이 하던 얘기를 주워 듣고 곧장 시댁에 말을 전했던 모양입니다. 자기 아내가 괜찮을까는 걱정도 안 하고
일 핑계로 회사에 나갔던 남편이 시댁에 돈 얘기를 할 겨를은 있었던 모양이죠. 역시 당신이 말했구나. 나는 또 어머니가 예지몽이라도 꾸셨나 했지 뭐야. 나는 한 번도 한 적 없는 유산 얘기를 어떻게 아셨나 싶었거든. 아니, 뭐 나도 일부러 전하려고 그러던 게 아니라 엄마가 처가 걱정하셔서 전화로 몇 마디 하다가 어떻게 흘러나온 거야. 나한테는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전할 겨를은 있었구나. 당신도 참 대단하다. 정말. 그치? 그렇다고 내가 하면 안 될 얘기 한 건 아니잖아. 내가 뭐 못할 말 했어? 당신 어머니랑 똑같은 소리를 하네? 어머니도 아까 나한테 그렇게 말하셨거든? 당신이 못할 얘기 했느냐면서. 나더러 유산을 내놓으라고 그러더라? 그게 어찌나 기가 막힌지 나는 어머님이 나한테 돈을 맡겨놓으신 줄 알았지 뭐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너무 황당해서 그래. 그래서 그게 화가 난다고 엄마한테 화를 내고 쫓아낸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도 너무한다. 그냥 해본 소리 아니야. 엄마도 그냥 궁금해서 얘기 꺼낸 거지. 며느리가 되어서 그런 얘기 들어주지도 못해? 그 순간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이 인간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아주 쌍으로 미쳤구나 싶더라고요. 그냥 해본 소리라고? 그냥 해본 소리로 유산을 달라는 소리를 해? 어머니가 심지어 얼마를 내놓으라고 하신 줄 알아? 절반이래. 나더러 5억을 아주버니한테 주라고 그러더라? 그 집은 애도 둘이나 되고 이래저래 어려우니까 형제끼리 돕고 살으래. 그게 며느리 도리래. 저는 제가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 저한테 미안해할 줄 알았어요. 아직 시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한지 몰라서 저러는 거라 생각하며 진상을 알게 되면 당연히 미안해하고 사과를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웬걸 남편은 제 얘기를 듣고도 아주 당당한 겁니다. 자기 어머니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들이 맞다며 자기 엄마 편을 들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좀 과하게 말했을 순 있지만 그렇다고 그 말이 꼭 틀린 건 아니잖아. 힘들면 가족끼리 도와야 맞는 거고 형제끼리 도울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나도 형 힘든 거 알면서 입 싹 닫고 있기는 좀 그렇지. 우리가 도와주면 형도 고마워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남편부터 저희 아빠의 유산을 자기 돈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시어머니 역시 저희 아빠 유산을 두 아들에게 나눠주라는 소리를 뻔뻔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아빠에게 받을 유산을 왜 탐을 내는지 저는 몰랐던 남편의 본색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여태 그렇게 생각한 거야? 우리 아빠가 나한테 남긴 유산을 당신 돈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당신 형한테 나눠주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뭘 또 꼬아서 생각해. 당신 돈이면 내 돈인 거지. 부부 사이에 네 것 내 것이 어디 있어? 우리 부부 아니야? 나한테 큰 돈이 생겨도 그건 우리 돈인 거지. 그건 당신이 나를 존중했을 때 얘기지. 지금 당신이 나를 부부로서 존중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내 유산을 우리 돈이라고 생각하겠어? 당신은 부부로서 의무는 저버리고 권리만 행사하고 싶어? 당신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그러신 거구나. 우리 아빠 유산을 자기들 거라 생각하고 뻔뻔하게. 뻔뻔하다니? 당신 말이 좀 지나치네. 내가 지나치다고? 당신이야말로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우리 아빠 보내드린 지 아직 며칠도 안 됐어. 이제 막 관뚜껑 닫고 아직 아빠 안 계시다는 실감도 안 난다고. 그런데 당신은 달인 끝나자마자 회사로 가버리고 겨우 집에 돌아왔더니 시어머니가 초인종도 안 누르고 문 열고 들어와서 돈 얘기를 꺼내게 만들었지. 피곤해할 아내 걱정도 안 하고 시어머니한테 열쇠까지 쥐어줬잖아. 그런데도 내가 참아야 해?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당신 가족 편 만들 수 있어? 무슨 권리로 내 돈을 가지고 니들끼리 나눌 국민을 하고 있냐고! 제가 울분에 가득 차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제가 문제라는 듯 인상을 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 남편도 집에서 당장 내쫓아버리고 싶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냥 어쨌든 적은 돈도 아니고 가족끼리 상의를 좀 해보자고 생각한 거지. 엄마도 가족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텐데 당신이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할 일인가 싶네? 솔직히 당신 돈이라고 그래도 우리 결혼 생활 중에 상속받은 건데 그럼 그것도 부부일 아니야? 근데 그걸 완전히 당신만의 일처럼 밀어붙이면 나도 좀 서운하지. 서운해?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인데? 당신이 나한테 서운하다고 그래? 당신 여태 내 걱정 한 번도 안 하고 있잖아.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 돈 가지고 시비 걸고 끝까지 자기 가족만 챙기고. 그런 사람이 지금 어디서 부부 얘기를 꺼내? 애초에 내가 당신한테 가족이기는 한 거야? 가족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지. 부부간에 그 정도 얘기도 못해? 그런 당신 우리 아빠 병원에 계실 때 몇 번이나 왔어? 아빠 상태 안 좋다고 좀 오라고 사정해도 바쁘다고 뒷전으로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결혼 생활 운운하면서 부부 타령을 하는 거야? 기막힌다, 당신. 나 오늘로 당신을 다시 봤어. 아까까지만 해도 당신 어머니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당신 어머니 독단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서 참아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보니 당신이 문제였네? 다 당신 때문에 벌어진 일인 거야. 왜 자꾸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어? 돈 얘기 좀 꺼냈다고 사람을 아주 쓰레기를 만드네? 아, 됐어. 나도 더럽고 치사해서 돈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럼 이 얘긴 여기서 그만하자. 이게 이렇게 싸울 일이야? 나도 당신한테 실망스럽다. 돈 욕심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우리 형한테 그 돈 나눠주기가 그렇게 싫냐? 끝까지 뻔뻔한 남편의 주장에 저는 인내심이 바닥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런 인간을 믿고 살았다는 게 후회스러워 미칠 지경이었어요. 차라리 남편이라는 존재가 없는 게 저한테도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만하자. 그만하는 게 낫겠어. 당신이랑 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당신도 당신 엄마랑 똑같아. 그만하자는 제 말에 남편이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뭐가 끝인데? 지금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저는 그동안 충분히 참아왔습니다. 시댁의 말도 안 되는 요구도 남편의 무심함도 말이죠. 하지만 그건 전부 제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가족이었기에 양보했고 가족이었기에 이해하려 했죠.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제가 그들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남편은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지 않을 줄 알고 가볍게 얘기했겠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을 넘었고 저는 한계에 부딪혔어요. 더는 참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당신도 당신 어머니도 내가 설마 이혼을 할 거라고 생각은 못하나 봐? 왜? 이제 아빠까지 안 계시니까 내가 당신이랑 헤어지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 거야? 당신은 이혼이 애들 장난이라 생각해? 그게 그렇게 가볍게 꺼낼 얘기야? 아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내가 말을 안 듣는다고. 나를 이혼시키겠다고 그러시더라. 너무 어이없었지만 그래도 당신 생각해서 아까는 참았는데 당신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아까 질러버릴 걸 그랬어. 당신이랑 더는 못 살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뭐 정말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그래, 이혼하자. 나 당신이랑 더는 살고 싶지 않아. 더는 참고 싶지 않아. 별일도 아닌 걸로 감정 좀 상했다고 진짜 이혼하자고? 그런 말 좀 들었다고 이러는 게 말이나 돼? 당신이 지금 힘든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런 말을 그렇게 가볍게 하면 안 되지. 당신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 내 말이 장난 같아 보이나 보지? 그럼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두고 보던가. 나 내일 바로 이혼 변호사 만날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준비하고 있어. 저는 마지막 결단을 내리고 통보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제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정말 제가 이혼을 못할 거라 생각하는지 그냥 제가 좀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나오는 걸 거라 생각하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제대로 된 이혼 서류를 건넸습니다.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가 작성해온 서류였죠. 그러자 남편은 그제서야 제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제 말이 더는 농담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이게 뭐야? 이혼 서류? 당신 진심이야? 진심이야. 그럼 내가 이런 걸로 장난이라도 할 거라 생각했어? 정말 이혼을 하겠다고? 정말? 그래, 그거 서류 받으려고 돈 꽤나 들였어. 만약에 소송까지 가게 되면 수백은 깨진다니까 최대한 도장 찍고 합의해주면 좋겠어. 이혼할 마당에 당신도 소송 비용이나마 줄이면 좋잖아. 안 그래? 그제서야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맨날 참아주기만 했던 제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잠깐만. 아니, 이런 식으로 이혼이라니? 내가 바람을 피기를 했어. 당신을 때리기를 했어? 내가 무슨 그럴 만한 짓이나 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변호사님이 그러더라고.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한 짓이 유책사유가 된다고. 그러니 잘못한 거 맞지. 당신은 이혼을 당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거야. 그래도 이혼은 좀 그렇지. 그동안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여보, 이러지 마, 응? 남편은 당황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듯 제가 내민 이혼 서류를 몇 번이나 들여다보았죠. 됐어. 나는 더 이상 당신이랑 씨름하고 싶지 않으니까 거기 도장이나 찍어줘. 당신 진짜 이기적이다. 지금 너만 힘든 것 같아? 그래서 너만 힘든 척, 너만 억울한 척 이러는 거 아니야? 가정을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이혼하자고 하면 다야? 이기적인 사람은 당신이야. 배우자 아버지가 세상 떠난 지 며칠도 안 됐는데 유산 내놓으라 하는 게 나쁜 놈인 거지. 뭘 잘했다고 그런 소리를 해? 그건 엄마가 한 말이잖아. 내가 뭐라고 했다고 이러는 거야?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잖아. 그게 당신이 저지른 제일 큰 잘못이야. 당신 어머니가 그러는데 아무 짓도 안 한 거. 당신은 남편으로서 할 도리를 전혀 하지 않았어. 힘들어하는 나를 위로하지도 않았고 나를 지켜주지도 않았지. 그러니 나도 더 이상 당신 아내 노릇 하지 않으려고. 그동안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래도 이혼까진 가지 말자. 당신 좀 진정해봐. 지금 당신이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아니, 우리 서로 날이 서 있어서 그래. 다시 차분하게 얘기를 해보자. 당신은 지금도 내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지? 내가 예민해서 이런 거라고? 밖에 나가서 물어봐라. 부모 상치른 며느리한테 돈 내놓으라는 시모가 이상한지 그거 가지고 화내는 며느리가 이상한지. 진짜 이럴 거야?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 애초에 나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한 건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야.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에서 빠져줘. 더는 당신이랑 당신 가족이 나를 뜯어가지 않게 내 스스로를 지켜야 하니까. 서류는 여전히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남편은 한참이나 그걸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아마도 제가 더 이상 호락호락 굽히지 않는다는 걸 알고 포기를 한 듯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게 더 슬프더라고요. 제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미 제 마음이 완전히 비워졌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다행히 남편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고 저는 곧바로 이혼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그러자 한밤중에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시모였어요. 얘야, 문 좀 열어봐라. 제발.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혼하는 마당에 그 사람한테 시어머니 대접을 해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안 볼 사이라면 마지막 얘기라도 들어주자 싶었거든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혼한다는 말을 하고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제가 문을 열자 시모는 현관 앞에서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양손으로 제 무릎을 붙잡았습니다. 얘야, 내가 잘못했다. 이혼하지 마라.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 얘기 먼저 하신 건 어머니이신데. 그 얘기는 없던 일로 하자꾸나. 나도 몰랐어. 네가 그렇게 상처받을지. 나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건데 우리가 다 가족이니까 나눠 써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지. 정말 니들 이혼시키려고 그런 건 아니란다. 가족이요? 가족이라면 제 아버지 돌아가신 날 집에 쳐들어와 5억 내놓으란 말은 못하죠. 그것만 봐도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나 잘 알겠던데요. 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근데 남편도 어머니랑 생각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째요? 가족 아닌 사람들이랑 갈라서야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어. 아니 사실은 네 아주버니까 요즘 너무 어려워서 내가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야. 그런 와중에 네가 유산 받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가 좀 도와주면 어쩔까 싶어서 돈 생각에 순간 눈이 돌아버려서. 근데 그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내가 정말 미안하다, 얘야. 도와달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는데 왜 저만 아주버니를 도와야 하죠? 어머니, 저는 아버지 잃고도 혼자 장례 다 치렀어요. 어머니 아들은 장례식 끝나자마자 일핑계로 사라졌고 아주버니나 어머님은 장례식에 오지도 않으셨잖아요. 심지어 부조금도 보내지 않으셨죠? 그런데 저더러 도와주면 어떨까 싶었다고요? 그래, 내가 죄인이다.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끝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든 이혼을 막아보겠다며 갖은 수를 쓰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지.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그렇다고 자식 이혼시키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니? 그러니까 다시 잘 살아보면 안 되겠니? 내가 다시는 네 앞에서 유산 얘기 꺼내지 않으마. 응? 너무 늦었네요. 용서를 구하기 전에 잘못을 하지 말았어야죠. 한 번 쏟은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 모르세요? 어머니는 절대 수습하지 못할 잘못을 저지르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얘야,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 네 아주버니한테도 네 남편한테도 사과시키고 앞으로 내가 니들 일에 관여 절대 안 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시모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런 시모의 애원을 들어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사람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이제 와서 무슨 사과인지 시모의 사과가 전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모가 한창 용서를 빌던 그 순간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시댁에 가 있겠다던 남편이 집으로 왔더라고요. 아무래도 이혼을 막겠다며 시모가 불러낸 모양이었죠.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는 무슨 얘기? 이미 서류에 도장 찍혔고 우리 할 얘기는 다 끝났어. 당신이 우겨서 어쩔 수 없이 도장 찍기는 했지만 나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 없어. 내가 당신 두고 어떻게 살아? 나도 잘못한 거 알아. 근데 그날은 내가 너무 당황해서 실수한 거야. 당신이 앞뒤 없이 화내니까 나도 울컥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잘도 하네. 그걸 사과라고 하는 거야? 차라리 당신도 당신 어머니처럼 무릎이라도 꿇지 그래? 어떻게 된 게 너는 어머니보다도 못하니? 그러자 남편은 시모 옆에 쪼그려 앉아 저를 애처롭게 올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남편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이 없던 정까지 떨어졌는지 이제는 그 모습이 한없이 비굴해 보이기만 하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이혼이라니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성급했던 건 남의 유산 가지고 설레발친 당신들이지. 나는 성급한 적 없어. 오히려 너무 오래 참고 살았지. 그동안 내가 참아주니 호구인 줄 알았나 본데 나 당신들 무서워서 참은 거 아니야. 사랑하니까, 가족이라 생각하니까 양보한 거지. 근데 이제 당신한테 정이라고는 다 떨어졌고 당신네 식구들은 꼴 보기도 싫어. 그러니까 이혼 번복은 없어. 어머니가 좀 선 넘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가 뭘 더 노력해야 하는데? 애초에 당신이 나를 존중한 적 있어? 시어머니 앞에서 네가 내 편 들어준 적은? 잘못했어. 나 진짜 몰랐어. 너 그렇게까지 상처받은 줄도. 내가 너무 바보였어. 이제 고칠게, 달라질게. 그러니까 제발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우리 그냥 좀 떨어져 있다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수도 있고. 내가 그동안 몇 번을 참았는지 너는 모르지. 당신이랑 결혼하고서 당신은 내 가족은 늘 뒷전이었어. 아빠 아플 때도, 아빠 장례 치를 때도 너는 단 한 번도 나한테 괜찮냐고 묻지 않았어. 그렇게 우리 가족 일은 항상 온전한 내 몫이었는데 나는 아빠 유산을 너랑 나눠야 하니? 정말 잘못했어. 후회해. 후회는 너 혼자 실컷 해. 이제 나는 너무 지쳤어.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이나마 내 생각을 한다면 그냥 조용히 이혼해줘. 그게 당신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진심일 테니까. 남편은 뒤늦게 반성한다며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애원하는 남편과 시모를 쫓아내고 마지막 마음 정리를 끝냈죠. 이제 제 인생에 그들이 들어설 문은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제 인생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법적으로 깔끔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서류가 마무리된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에 하늘을 한참이나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끝났어요. 나 더는 참지 않을 거예요. 아빠가 없는 세상에서 아빠한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도록 당당하게 살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 잘 살 거라 다짐했음에도 결국 이혼이라니. 처음에는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았죠. 저는 제 몫의 유산을 곧장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신탁 계좌로 옮겼고 우선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빠가 제게 남겨주신 그 선물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지 한동안 고민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당장은 이혼의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일상을 살아보기로 했죠. 그렇게 이혼을 한 후로 저는 소소한 일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늦잠을 자고 조용한 찻집에 가서 책을 읽고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부모님이 즐겨 들으시던 옛 노래를 틀어놓고 거실 한편에 걸린 아빠 영정 사진을 보고 아빠 생각을 떠올리며 웃기도 했습니다. 아빠의 얼굴을 보고 다시 웃을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마음 정리가 필요했는지 몰라요. 어쩔 때는 아직도 아빠가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오실 것 같다가 어느 날에는 다시는 아빠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계속 슬퍼만 하는 것을 아빠가 바라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혼도 씩씩하게 이겨내기로 했어요. 이혼 후 전남편과의 소식은 완전히 끊겼고 저는 더 이상 그 일을 떠올리지 않기로 했어요. 힘들었던 과거보다 앞으로의 미래가 중요한 것을 알았거든요. 그렇게 그 이후의 제 삶은 평범했습니다. 정말 너무도 평범해서 오히려 웃음이 나올 정도였어요.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냉장고에 반찬을 가득 채우고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그저 그런 일상.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매일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혼한 여자가 평온하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런데요, 제가 겪어보니 괜찮더라고요. 이혼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저 저를 아프게 하는 사람과의 연을 정리한 거였고, 저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갑자기 혼자가 된 정막이 낯설었는데 어느 순간 익숙해지더라고요. 나만을 위한 시간이란 게 이토록 행복하고 소중한 것인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아마도 아빠는 인생을 살아보셨기에 제게 버티는 게 이기는 거라는 조언을 해주셨나 싶었어요. 제가 어떻게든 팍팍한 삶을 잘 버텨내기를 바라셨을 아빠의 말처럼 저는 그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 재무설계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빠 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저만의 작은 회사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돈이라는 게 저한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아빠가 남겨주신 유산을 허투루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한테는 무엇보다 귀하고 충분히 많은 돈이기에 저는 이 돈을 좀 더 가치 있게 쓰기로 다짐했죠. 그렇게 되면 저도 아빠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저는 앞으로도 아빠의 가르침대로 혼자 꿋꿋이 버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